지금까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도형이 원하고 직선. 그러니까 처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했지.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세 번째는 뭐야, 당연히? 원과 원의 위치 관계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원하고 원이 위치 관계를 가진데 그러면 또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또 두 점에서 만나. 딱 요 정도에서 끝이 나냐? 그렇지 않아. 자, 봐봐. 이게 약간 지구야.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있지. 좀 커다란 원의 일부를 그린 거야. 그리고 감자가 생겼네. 잠깐만 그림 좀 그려. 잠깐만. 맞아, 그런 느낌이야. 봐봐. 이게 지구고 이게 달이야. 근데 그 달님이 미치셨나 봐. 갑자기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생겨.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렇게 맞닿아 있는 순간을 보면, 자 봐봐. 요거 지구의 중심이고 여기 달의 중심이거든. 그럼 이렇게 쭉 이었을 때 큰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 그다음 여기는 스몰 r이라고 할게.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자 여기가 1번 상황이고 여기가 2번 상황이야. 1번 상황. 자 원의 중심. 여기 중심을 O1이라고 할게. 여기를 O2라고 할게. 그러면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 않아. 작은 원이 큰 원 외부에 있지. 서로가 외부에 있고 만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1번 상황은 서로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만나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자 원의 중심에서 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지. 누구에 비해서 멀어? 반지름의 합에 비해서 멀어. 자 2번 상황은 접하는 상황이지. 근데 외부에서 접하니까 외접한다고 얘기를 해줘. 자 외접하는 상황을 보면 자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 1번 상황은 자 원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먼 거지. 멀다야. 누구보다? 기준이 되는 반지름의 합보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기억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줄게.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고 표현을 해줘. 그러면 기억하기가 쉬워. 알겠지? 자, 기준이 되는 건 뭐라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야. 알겠지? 왜? 외접하는 상황을 먼저 본 거야. 외접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더 멀게 있으면 서로가 외부에 있고 만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쓱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거 하나만 더 그릴게. 여기가 O1이야. 중심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얘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가깝지. 근데 이게 또 너무 가까우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생겨. 자 큰 원이 있어. 여기 O1이 있고 작은 원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을 3번 상황이라고 할 거고 이 상황을 4번 상황이라고 할게.
그럼 4번 상황은 봐봐. 무슨 접한다고? 내 접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 접점까지의 거리 있지. 이렇게 쭉 그어주면 이만큼이 라지 R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이만큼은 뭘까? 스몰 r이 되겠지.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5원, 5투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요 상황은 내접하는 상황은 5원, 5투의 길이 있지. 이 5원, 5투의 길이가 뭐랑 같은 거야? 반지름의 차이랑 같아. 근데 이게 항상 라지 R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래서 얘도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자, 어차피 반지름이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는 그냥 양수값이 나오는데 둘을 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준 거야. 그래서 기준이 되는 상황은 첫 번째 무슨 접하는 상황, 왜 접하는 상황, 반지름의 합.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상황, 무슨 접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얘는 뭐라고? 반지름의 차. 요것만 기억해주면 돼. 반지름의 합과 차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3번 상황, 두 점에서 만난다. 요게 3번 그림이야. 그래서 옆에다가 3번 써놓고 교점이 몇 개? 2개. 얘는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나. 그리고 너무 가까워지면 또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있지. 요 거리가 적당해야 돼. 너무 먼 상황이 뭐야? 반지름 합과 같아지는 상황. 그래서 반지름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 다음에 또 너무 가까워지면 또 한 점에서 만나버리지. 그래서 얘는 어떤 거? 반지름의 차.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봐봐. 여기 이렇게 지구가 있었고 달이 있어. 점점점 가까워져. 가까워지면 뭐가 짧아지는 거야?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데 딱 외접하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 반지름의 합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두 점에서 만나지.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내접해지는 상황이 와. 그 내접해지는 상황에서는 원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에 빼준 거랑 같다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시점은 기억해 두세요. 합과 차야. 알겠지? 반지름의 합보다 멀면 외부에 있고 그 다음에 합이랑 같아지면 외접하고 더 가까워지면 두 점에서 만나고 더 가까워지면 즉 원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의 차이가 되면 내접하는 상황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상황 뭐야? 요 상황 뭐야? 원이 내부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요 5번 상황은 이렇게 써놓을게. 5번 한 원이 다른 원 내부에. 그러면 얘는 교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만나지 않는 거야. 교점이 없어. 그럼 얘는 너무 가까운 거지. 자, 그럼 봐봐. 가깝다고. 누가? 얘가. 누구보다? 두 반지름의 차보다. 알겠지? 같은 상황이야. 더 가까워지는 거야.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근데 얘는 당연히 뭐보다는 커야 될까? 그렇지. 0보다는 커야 돼. 알겠지? 당연한 거야. 요거 내용 이해됐니? 그래서 1, 2, 3, 4, 5번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1, 2, 3, 4, 5번에서 중요한 게 뭐야? 외접하는 상황과 내접하는 상황. 현채야, 외접하는 상황은 반지름의 뭐?
내접하는 상황은 차. 그러면 외접 이전에는 서로가 그냥 밖에 존재하는 거. 외접,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고 내접, 안 만나고. 다시 안 만나고 외접, 그러면 반지름의 합과 거리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쭉 들어가다가 내접하는 상황. 요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뭐가 같다고? 내접하는 상황은 차. 중심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차가 같은 거야. 자, 지금 몇 글자야?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아유 됐다 알겠지? 차 그래 차만 기억해도 괜찮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얘들아 요거 쓸 때 여기에다가 괄호 1번 좀 적어주세요. 괄호 1번은 그냥 약간 개념 이해하라고 한 내용이고 괄호 2번부터 좀 제대로 된 걸 정리를 할게요.
상현아 다 썼어? 그러면 읽어봐. 오래 걸렸니? 몇 번째 거 쓰고 있어? 어? 저요? 아, 빨리 써, 빨리 쓰면서 얘기를 해봐. 멀티 좀 해봐. 말 걸면 그냥 바로 하던 거 올스톱 되고. 상현아 읽으세요. 몇 번 쓰고 있어? 저 완전 얘들아 여기 보세요. 대답해 볼래?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알려면 첫 번째 두 원의 뭐를 알아야 돼? 두 원의 반지름을 R1과 R2라고 쓸게. 상현아 그 다음에 뭐 알아야 돼? 뭔 점이야, 뭔 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어 진짜. 내가 읽어보라고 했지. 뭐야 은소야? 미쳤니? 현채야 뭐야? 서진아 뭐야? 뭐를 비교해줘야 돼 반지름하고? 아 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 중심 사이의 거리. 두 원의 반지름과 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야. 얘를 D라고 할게. 자, 반지름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뭐야? 발음 아씨.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자, 봐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야. 요쪽에 원이 하나가 있고 여기 원이 하나가 있어. 이게 가까워지면 만나지. 더 가까워지면서 두 점에서 만나고 더 가까워지면 내접하지.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뭐를 비교하자고? 반지름을 비교하자고. 다시 뭐랑 뭐를 비교하자고? 복화설하고 있니? 두 원의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외접하는 상황. 이거 그냥 외우세요. 외접하는 상황은 자 D라는 거리가 현채야 뭐랑 같아?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 왜? 그림 그려놨잖아. 알겠지?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그럼 여기 쭉 그어주면 반지름 거리가 되잖아. 알겠지? 그래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지면 된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내접하는 상황. D는 두 원의 반지름의 뭐랑 같다고? 자, 왜? 원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원이 이렇게 내접해. 원이 이렇게 내접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릴게. 자, 여기 접점 있지? 접점에서 중심을 쭉 이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반지름이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지금 초록, 노랑. 그러면 요 빨강이 뭐가 되는 거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래서 요 D는 뭐랑 같다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랑 같다고. 근데 R1이 큰지 R2가 큰지 모르잖아. 아까는 누가 봐도 라지 R이 컸었는데 이렇게 차이라고 써주면 돼.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세 번째, 내접하고 외접의 중간에는 뭐가 있지? 내접하고 외접 사이. 얘들아 상상을 해봐. 옛날부터 그 초등학생 때 그 뭐지? 상상력을 기르라고 했잖아. 이게 맨날 그 족같은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이상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려봐. 이게 있었는데 눈을 감고 떠올려봐. 이게 있었는데 점점점 가까워지다가 애니메이션 그려지니 이게? 머릿속으로? 그걸 그리셔야 돼요. 이게 상상력이야. 알겠지? 맨날 허구한 날 그 뭐지? 이상한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원이 있다가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면 뭐 하는 상황이 생겨? 외접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접하는 게 종류가 두 가지라고.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내접이랑 외접이 있어요. 그래서 외접을 해 먼저. 그러면 이 상황에선 어떻게 돼? 반지름의 합이 뭐냐고! 반지름의 합이 서진아! 눈 마주쳤잖아. 그러면 그 뭐냐 눈치껏 대답을 하세요. 뭐? 외접하는 상황은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고? 반지름의 합. 그것보다 더 가까워지면 외접과 내접 중간에는 뭐가 있어? 두 점에서 만난다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자, 세 번째는 교점이 두 개인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내접은 가까운 상황이지. 그래서 얘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합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필기를 하고 나서 그냥 존나 읽어봐.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흘러가야 돼. 한 번만 더. 원이 바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현채야? 가까워진다고. 알겠지? 가까워지다가 접해. 근데 무슨 접? 외접. 더 가까워지면 교점이 두 개, 더 가까워지면 내접하는 상황. 채원아, 외접하는 상황은 말해봐. 오, 수아야, 그러면 내접하는 상황은? 알겠지?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외접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 그 다음에 너네가 그 애니메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려봐. 쿵 쭉 들어가서 탁. 알겠지? 요 정도 상상력은 있잖아. 할 수 있지? 할 수 없어? 그럼 할 수 없지 뭐. 뭔 소리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통접선에 대해서 모든 걸 얘기하진 않을 거고 좀 특수한 상황만 볼게. 두 원이 외접할 때 공통접선 있지. 원이 외접.
얘들아 원 좀 그릴게. 잠시만. 아 얘들아 원 그리는 동안 이거 좀 정리 좀 해줄래?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얘들아 여기 한번 보세요. 뭐 좀 이따가 정리 추가로 더 시간을 줄 테니까 자 봐봐. 공통접선이야. 우리가 만약에 원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여기 이렇게 하나 있어. 공통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을까? 혹시 기억나니? 맞아. 4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안 접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4개 그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뭐 내접선 외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안 할게. 알겠지? 왜냐면 교육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기 두 원이 외접할 때 공통접선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쭉 요쪽으로 쭉인데 내부에서 접하는 여기를 지나는 있지. 교점을 지나는 알겠지? 요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저기 두 원의 접점을 지나는 그리고 두 원의 동시에 접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봐봐. 지금 두 원의 반지름이 뭐야? 같겠지?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이 몇 콤마 몇이니? 0,0. 그 다음에 여기 원의 중심은 2,2지. 그러면 쭉 그었을 때 여기가 길이가 서로 같겠지. 그럼 얘가 몇 콤마 몇이 될까? 1,1이 되겠지. 중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반지름이 서로 다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세 글자. 와, 그렇지. 와, 진짜 똑똑하다. 내분점. 내분. 표정 왜 그래? 내분점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작은 원이 있고 여기에 접하는 좀 큰 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어.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야. 그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원점 A 0,0이고 여기를 A, B라고 하면 내가 여기 지나는 점 있지. 1대 3 내분점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어쨌든 봐봐. 결국에는 내가 요 주황색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러면 두 선을 이었을 때 뭐 해야 될까? 수직해야 돼. 알겠지? 그럼 봐봐. 일단은 요 점의 좌표는 0,0과 2,2의 무슨 점? 중점. 그래서 몇 콤마 몇? 1,1. 소야야, 중점 구하는 방법 기억나니? 평균 구하면 돼. 알겠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고. 현치야, 기억나지? 그러면 다음 두 번째는 0,0에서 2,2까지 얘랑 얘가 뭐 한다고? 수직한다고. 그래서 기울기의 곱이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래서 일단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얘기 구할 때, 기울기 구할 때는 자, 여기를 5원, 여기를 5투라고 할게. 직선하고 내가 구하려는 직선, 공통 접선하고 공통 접선이라고 쓸게. 공통 접선하고 뭐 해야 돼? 수직여야 돼. 5원 5투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5원 5투의 기울기가 몇 자? 1.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공통 접선의 기울기는 몇 자? 그렇지. 얘는 몇 차라고?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돼. 왜? 요 5원 5투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러면 결론. y는 수아야 한번 얘기해 볼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 알겠지? 공통접선 구하는 방법 알겠니?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아. 공통접선이니까 두 점을 이었을 때 수직이 되는 거는 괜찮지? 요거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나요? 정리해주세요. 여기 앞에 다 썼어. 그림 적당히 그리세요. 뭐 진짜 지금 여기가 수학 시간이지 미술학원이 아니잖아. 근데 나는 예쁘게 그려야 돼. 영상 찍어야 되거든.
어떻게 입고 있는 거야? 추워요. 견뎌. 패딩 입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패딩 입으면 너무 추워요. 견뎌. 참아. 잘 다 됐어? 우리 다다음 주부터 특강 없는 거 알지? 네?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네. 아, 그 뭐지? 아 학교 안 학교 가는 저기 누구야? 학교 가는 사람 손? 그런 친구들이 있어. 어? 특강 벌써 끝나요? 아니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일주인가 쉬어. 개학은 언제예요? 객날이 언제냐고? 너 어떻게 알아? 너 어디야? 역삼중? 네. 몰라 나도. 어? 그러니까 중간에 학교 가는 기간이 있는 학교가 있어. 약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게 좀 그래. 그러니까 방학 늦게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첫날에 아무도 없었잖아. 지울게. 그래서 뭐 중간에 학교 가는 친구들 제외하고 뭐 모르겠어 그냥. 어쨌든 뭐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언제야? 언제야? 저 몰라요. 몰라?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일단 나와봐. 그 학교는 중간에 학교를 외쳐보내요. 중간에 학교를 왜 가냐고? 그래서 너네가 방학을 늦게 했잖아. 그래서 저기 뭐지? 첫 시간에 못 오고 보강했었잖아. 근데 다른 친구들은 진짜 일주일 일찍 방학을 시작했단 말이야. 중간에 학교 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교육청에서 정해줬으면 좋겠어. 이날 방학 시작,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내신 기간 이날 시작, 끝. 그리고 시험 범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긴 하겠다. 그러니까 왜 지들 맘대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것 때문에 시험 범위가 다른 거 이해해. 근데 왜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거랑 2학년 2학기 걸 같이 나가는데 왜 폐급적인이라서 그래. 왜 경우의 수를 먼저 나가는데 2학년 2학기 걸 시작하는데 너네 학교 안 그러니? 그 왜 그러는 거야? 1학년 2학년 2학기 거. 그게 뭔 소리야? 그냥 1학년 때 2학년 거래요?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3월 달에 2학년 1학기 거랑 2학년 2학기 걸 같이 나가는 학교도 있고 2학년 2학기가 됐을 때 경우의 수가 뒤에 있잖아. 경우의 수를 먼저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왜요?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왜 그래? 어쨌든 자, 다 과거의 일들이니까 아, 뭐 해야 될지 까먹었잖아. 아이씨. 어딨어. 어쨌든 그런 걸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 교육청에서. 그러면 내신 끝나고 한 일주일 쉬어도 되잖아. 자, 그래서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도형은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개 배웠지? 잠깐만. 우리가 공통수학투에서 배운 도형이 현체야 뭐랑 뭐야? 야? 아니 뭐 안 들려서 그래. 현채야 네가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려. 점과 직선? 직선과 원이야.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원을 한번 해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다시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그러면 봐봐. 내가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은 0이라고 써놔. 그럼 이거 원의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야. B2 Y 그 다음에 C2는 0. 자 일단은 봐봐. 내가 두 원을 이렇게 그려놨어. 너무 안 예쁘잖아. 그냥 하자. 자 두 원을 찍어놨어. 그럼 교점은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지. 그럼 교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 존재할까? 여러 개요. 진짜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자, 요걸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으로 그리는 원. 그 다음에 존나 큰 원도 있겠지, 당연히. 알겠지, 무슨 뜻인지. 뭐라고? 어쩌라고? 자, 그래서 봐봐. 이렇게 지나는 원도 있을 거고, 요거 원이 거의 직선처럼 이어지는 굉장히 큰 원도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많아. 굉장히 많으니까, 자, 요거 방정식을 내가 만들어주면 이거는 무수히 많은 원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봐봐. 내가 저번 시간에 이런 직선이 있었어.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은 0이라고 써주고, 이런 직선이 있어.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서진아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어떻게 구해 서진아? 수아야 기억나니? 어떻게 구해? 잠깐만. 현채야 뭐라고? 채원아 해줘 다은아. 교점을 잠깐만. 에? 연립하지 말고. 은수야 뭐야? 장난치지 말고. 문제가 뭐였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을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다시 잠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고. 기울기를 m으로 주고 무조건 지나는 점을 써요. 그거 말고 그냥 여기다가 m 곱해서 이거랑 이렇게 더하라고 했잖아. 잠깐만.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여기 있다. 찾았어. 잘했어. 이미 늦었어. 이미 흥 깨졌다고. 자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 m 곱해주면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더하기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는 0 이렇게 써주잖아. 그럼 봐봐. 얘는 0 그리고 얘는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은 연립방정식의 해지, 즉 교점의 좌표지. 그러면 봐봐. 이거에 그 교점의 좌표가 P, Q라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써준 직선의 방정식은 m 관계없이 항상 뭐를 지나는 거야? P, Q를 지나는 거 아니야? 아니 P, Q 대입하면 둘 다 0 되고 0 된다고. 그래서 0, 0, 0이라고. 됐어? 그래서 P, Q를 지난다고. 누구 관계없이? m 관계없이 P, Q를 항상 지나요.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그냥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m 곱해서 더하세요. 알겠지? 아무거나 붙잡고 좌변에 m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m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모든 직선들이. 수야야 기억나니? 진짜 기억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구하는 방법 자체가 m 곱해서 두 개 더하라고 했지. 이유는 m 곱해서 더하게 되면 자 봐봐. 얘를 0으로 만족시키고 동시에 얘를 0으로 만족시키는 x, y 순서쌍인 P, Q를 대입했을 때 누구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잖아. 그러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둘 중에 하나 멱살 잡아. 자, 너로 골랐어.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
m을 곱해. 그리고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유는 똑같아. 자, 요거를 충족시키는 xy 순서상 있지. 요거를 충족시키는 xy 순서상 있지. 그럼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순서상이 교점의 좌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걸로 내가 m을 곱해서 두 개를 더해주면 m에 대한 무슨 식이 나와? 항등식. 뭐를 대입했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대입했을 때. 그럼 그 두 점을 지나는 모든 원들이 포함이 되는 방정식이 하나가 딱 만들어진다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뭔가 여기에서 있던 거 있지. 요거는 납득하기가 더 쉽거든. 근데 얘는 조금 복잡해지잖아. 한 차원 올라가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썼던 그 방법 있지. 그 방법을 그냥 똑같이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자, 다시 한 번 더 볼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정식을 세울 거야. 근데 어차피 교점의 좌표 구하고 나서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서 기울기를 m으로 써. 그럼 모든 직선이 만들어질까? 그렇진 않아.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긴 직선이 뭐야? y축의 평행한 직선. 알겠지? 요거 기울기 몇 차? 나도 몰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일단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좀 표현해 줄 건데 어떻게 표현? 위에다가 m을 곱하고 두 식을 더해 줬을 때 자, 이만큼을 0으로 만들고 동시에 이만큼을 0으로 만드는 점을 구할 거야. 그럼 어차피 연립방정식 풀어서 피콤마큐를 찾았어. 피콤마큐를 대입하잖아. 얘가 0이 되고 얘도 0이 된다. 그러면 m에 대한 무슨 식이 만들어져? 항등식. 그러면 m 상관없이 항상 식을 성립하게 하는 xy 순서상이 피콤마큐고 이걸 다른 말로 은우야 뭐라고 한다고? m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된다고. 다시 요거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만드는 xy 순서상을 피콤마큐라고 할 거야. 서진아, 피콤마큐가 뭐라고? 엥? 현채야, 피콤마큐가 뭐라고? 항상? 성립 말고! 항식은 뭐야? 자, 다시 얘들아 다시 봐봐. 얘를 0으로 만드는 xy, 얘를 0으로 만드는 xy 순서상을 찾았어. 그걸 동시에 0으로 만든 xy 순서상 찾았어. 피콤마큐가 돼. 그럼 피콤마큐를 대입해주면 m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지.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도형의 방정식을 성립하게 한다는 거는 뭐 하는 점이야? 도형이? 지나는 점이지. 그렇지 다은아, 지나는 점이야. 그러면 m 상관없이 항상 성립시켜. 다른 말로 m 상관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위에다가 m을 곱하고 여기 밑에다가 그냥 싹 더해. 그러면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어. 그 원은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밑에 있는 거에 교점 있지. 교점을 집어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게 돼. 다른 말로 교점을 항상 지나는 원이 된다고. 끝. 알겠지? 그래서 정리할게요. 아니, 너네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서로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야. 자, 두 원이 있어. 두 원에 교점을 지나는 원. 얘는 위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돼. m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2x 더하기 b2y 플러스 c2는 0. 그러면 자, 얘하고 얘를 동시에 0으로 만드는 XY 순서상을
P1 콤마 Q1 그리고 P2 콤마 Q2라고 할게. 요거 괜찮니? 아우 팔 아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것도 지워. 자, P1 콤마 Q1과 P2 콤마 Q2를 저 방정식에 대입하면 M 상관없이 항상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M에 관계없이 식 입장에서는 식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 입장에서는 지난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M 관계없이, M 상관없이 항상 성립. 같은 말이 뭐라고? M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가 돼. 항상 그 위에 점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결국에 내 목표는 교점 뭔지 몰라. 교점을 직접 구하라는 말이 아니야. 교점 뭔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하고 나면 결론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됐다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했지. 우리가 배운 도형은 원하고 뭐가 있다고? 은우야 봐봐. 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은 직선인데 얘들아 잘 봐봐. 여기에서 m이 마이너스 1이 돼봐.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맞아.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 그러면 1차 항만 남지. 이거를 뭐라고 불러? 직선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m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돼. 그러면 자, 직선을 만들려면, 두 번째 직선을 만들려면 위의 식에서 m이 마이너스 1이면 x, y 2차 항이 소거돼. 그래서 결론은 두 원을 뭐 하자? 그렇지. 빼자가 돼. 알겠지? 두 원을 뭐 하자? 빼자. 알겠지?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원의 방정식을 뭐해? 한 글자 빼야. 알겠지? 빼세요. 자, 두 원의 방정식을 빼. 한 글자야. 빼세요. 알겠지? 한 글자야. 이해됐어? 자, 일단은 요 내용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끝입니다. 당연히 도형의 이동을 오늘 해야 되는데 할 거야.
아 상현아 퍼져 있지 말고 네가 쓴 걸 한번 읽어보세요. 한참 원래 화목주의야. 영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을까? 이거 이대로 숙제 내주면 아무것도 못 풀을 것 같은데. 도형이 더 어려워요. 아니? 원의 방정식이 제일 어려워. 공수의 전체에 그러니까 이게 원의 방정식이랑 직선의 방정식이 어려우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이게 지워도 되니? 소연아 이쪽 지워도 돼? 얘들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있잖아. 다 처음 보지. 만약에 공통수학 2를 처음 공통수학 2를 처음 배운다고 치면 그냥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거든. 그 이전 과정에서 없었던 내용들이잖아. 그치? 근데 이해가 안 되니? 원의 방정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니? 원의 방정식이 왜 그런 형태로 나와? 연우야? 잠깐만. 그 아까랑 똑같은 답이잖아. 뭐와 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거는 납득하기가 되게 쉬워.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잘 안 풀린다. 뭘까? 이유가. 그러니까 순수 암기가 필요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방정식의 개형이나 그 어떤 상태에서 접하는지 등등등 있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통수학 1이나 중3상 같은 거 하듯이 그냥 씨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님? 아님. 알겠지? 일단은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해. 뭔 소린지 알겠니? 되게 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도형의 이동 다음 단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 요거 체크해 주시고 평행 이동. 자, 평행 이동할 건데 평행 이동의 주체가 있거든. 내가 점의 이동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점이라고 하면 점도 도형이지. 그럼 내가 자 여기
x, y라는 점이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이동시켰어. 그러면 여기 생기는 점 있지. 자, 내가 여기를 a라고 할게. 평행이동 결과로 생기는 점을 a'이라고 할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뭐 콤마 p 콤마 y 플러스 뭐라고 써줘? q라고 써줄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당연히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봐봐. 지금 여기에서 어떠한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x축 방향으로 몇만큼,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몇만큼, q만큼 점을 이동시키는 거야. 다시 뭐를 이동시킨다고? 점을 이동시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는 그 평행이동을 t라고 이름을 붙여줄게. 알겠지? 이렇게 만드는 평행이동을 t라고 하면 표현 방법이 t 땡땡 x, y 하고 쭉 써준 다음에 x 플러스 p 그 다음에 y 플러스 q. 표현 자체가 이렇게 돼. 자,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p, y 플러스 q가 된다야. 요거 이해됐어? 그냥 표현 방법이야.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점에 이동을 했으니까 선 아니면 원 이런 그래프 같은 애들 있지. 그래프의 이동을 볼게. 그러면 봐봐. 점은 그래프가 아닐까? 점도 그래프가 사실 맞긴 한데 지금 점하고 구분되는 도형들 있잖아. 점과 구분되는 선이라는 도형들 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선의 이동. 우리가 배운 선은 뭘까? 직선과 원이 있어요. 알겠지? 원도 선이야? 현채야, 원이 선이야? 선 맞아? 왜? 점이 이렇게 이동해서 생긴 흔적이니까 선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의 이동 정도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3학년 1학기 거 배울 때 3학년 2학기 때 그 2차 함수 있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시켜. 그럼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x p 대입하지. 기억나니?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엄밀하게 증명은 안 해줬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볼게. 자, 내가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t 땡땡 해주고 x, y x 플러스 p 말고 a 잘못 썼다. 아니다. 다른 거 쓸래. m하고 n이라고 할래. 상현아, 조용히 하래. 뭔 소리야? 졸지 마. 은수야, 이거 읽어봐. 은우야, 웃지 말고 읽어봐. M 같은 소리라고 하죠. 얘들아 봐봐.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n만큼 평행이동시키는 t야. 알겠지?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 t야. 자, t라는 건 뭐야? 평행이동의 이름이야. 자, 나는 어떤 평행이동인데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 나는 이만큼 이동시켜. 평행이동이 다를 수 있잖아. 알겠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을 t라고 하겠대. 그럼 다른 평행이동은 반대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그냥 여러 개가 있겠지. 그 중에서 t라는 친구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점을 이동시키는 친구야. 그러면 자, 평행이동 t에 의해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거의 이동을 관찰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위의 점을 P라고 할 거고 얘를 x1, y1이라고 써줄게.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x축의 방향으로 몇만큼?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겠지. 그래서 이 위의 점 P가 T에 의해 q x, y로 이동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위의 점 하나가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요 점에 무슨 방정식을 구해주면 끝일까? 와, 그렇지. 뭐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 자, x하고 y에 뭐를 구해주면 돼? 관계식을 구해주면 끝이야. 요거 이해됐어?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는 여기에 x, y랑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요거야. q의 자취에 뭐를 구하자? 방정식을 구하자야. 그게 평행이동 결과 새롭게 만들어진 선이 되겠지. 다른 말로 뭐라고? x와 y의 관계식이야. 그러면 자 봐봐. 첫 번째 단계는 1번. P가 원래 직선, 위의 점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돼. 그럼 대입해주면 ax1 더하기 by1이 c를 더해주면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P라는 점이 Q라는 점으로 이동하지. 그러면 봐봐. 점 P에서에 T를 적용하면 x1 플러스 m, y1 플러스 뭐가 돼? n이 되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괜찮아? 여기 x1, y1에다가 t를 적용해주면 m 더하고 n 더하는 거 괜찮지? 그 이유는 뭐야? 이것 때문에 그래 알겠지? 점의 이동 때문에. 그러면 얘랑 이동해서 나온 결과물이 은소야 뭐였지? 그렇지, x, y야. 그러면 자, x1 플러스 m은 x가 될 거고 y1 플러스 n은 뭐가 돼? y가 돼. 그래서 x1은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1은 y1은 뭐가 돼? y 마이너스 n이 돼. 그래서 자, 내가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얘를 요만큼 두 개를 니은이라고 할게. 기억에 니은을 뭐 해주면 될까? 대입해주면 xy 관계식이 나온다. 알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결론은 기억에 니은을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a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플러스 b y 마이너스 n는 은이 아니라 플러스 c는 0이야.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한다가 결론이에요. 이해됐니? x 대신에 뭐 대입? m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누구야? m 누구야? 너야? 너야? m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x 마이너스 m 그 다음 y 대신에 n. 알겠지? n이래 지금 y 마이너스 n. 알겠지? x 대신에 뭐 대입? y 대신에?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x 대신 x 마이너스 m, y 대신 y 마이너스 n 대입이야. 점의 이동하고 부호가 반대로 변해. 알겠지? 점의 이동은 그냥 더해주면 돼.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p 더하기 q 더하기 끝이야. 근데 도형의 이동, 선의 이동은 어떻게 된다고? x 대신에 x? y 대신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t는 p만큼 옮기고 q만큼 옮기지. 그럼 점은 x 대신에 x 플러스 p, y 대신에 y 플러스 q지. 그러면 현치야, 만약에 요 평행 이동으로 어떤 도형을 움직일 거야? 선을 움직일 거야? 그럼 x 대신에 뭐를 대입해? y 대신에?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규칙이야. 그러니까 규칙성 알지? 뭐냐면 너네가 좀 처음 보는 나라 가서 그 뭐지? 신호등이 있어. 거기에 갑자기 우리나라는 저기 초록색 빨간색이잖아. 이상한 나라에 갔더니 파란색 주황색이야. 근데 자 봐봐. 파란색에 이렇게 건넜어. 그럼 다음번 파란색을 봤을 때 뭐 하면 돼? 건너면 돼. 자, x 대신에 뭐를 대입했어? x-m을 대입했어. 뭐 해주면 돼? x 대신에 x-p를 대입해주면 돼. 알겠지? 무슨 뜻인지. 그냥 규칙이야. 이런 규칙대로 행합니다. 자, 봐봐. 지금 되게 많이 써놨거든, 뭐를?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니? 기억할 필요가 그렇게 크진 않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처음에 뭐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배웠겠지. 근데 그때 학원에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참 족같이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했어. 내가 웬만한 건 다 이해하거든. 그래도 이게 있으니까 잘 웬만하면 다 이해를 하는데 난 유일하게 이게 하나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내가 유일하게 이해를 못한 게 요거거든. 근데 사는데 지장이 없더라. 혹시 요거 내용 이해됐니? 이해 안 됐어? 뭐야? 그만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봐봐. 정리해주면 이거야.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해. 자, 원래 직선 위의 점을 평행 이동시켜서 이동시켰지. 그럼 새로운 점이 만들어졌지. 그 점에 뭐를 구하자고? 자체 방정식을 구하자고. 자, 이렇게 선이 있으면 선 위의 점 하나를 콕 잡아. 이거를 내가 하려고 했던 평행 이동 있지. n만큼 이동을 시켜. 그럼 요 점에 무슨 방정식을 구하자고? 자체 방정식 구하자고. 그러면 봐봐.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q의 자체 방정식이야. 그러면 지금 p라는 점 있지. 얘는 서포팅만 해줘. p라는 점은 원래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야. 그리고 x1 플러스 m은 x가 될 거고 y1 플러스 n은 y가 되겠지. 그러면 x1이라는 문자랑 y1이라는 문자를 대체시킬 수 있다고. 알겠지? 우리가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점에 x하고 y의 무슨 식? 관계식. 정리해 주세요. 알겠지?
얘들아 아까 하던 거에 이어서 여기 무슨 이동? 대칭 이동. 자 아까 평행 이동은 그 뭐지? 점일 때랑 점을 이동시킬 때랑 선을 이동시킬 때, 즉 그래프를 이동시킬 때 서로 달랐지. 근데 얘는 그냥 결론부터 깔고 들어갈게. 선하고 점이 구분이 없어, 알겠지? 점과 선 전부 동일한 방법이야.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대칭 이동 시킬 때 대칭이 될 만한 그 뭐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 y축 먼저 볼게. 그럼 내가 y축을 이렇게 그렸어. 여기에 자 a, b라는 점을 찍어놔. 그러면 선대칭 시킬 때는 두 가지 주의점이 있어. 첫 번째는 수직하게 이동해야 돼. 수직하게 이동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움직인 거리가 선까지, 선에서 다음 점까지 그 거리가 일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될까? 뭐의 좌표가 동일할까? 일단은 y좌표가 동일하겠지. 같은 요 가로선상에 있으니까 y좌표가 동일해야 돼. 대신 x좌표는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알겠지? 자 그래서 대칭 이동에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는데, 선대칭 할 때는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이 가장 중요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수직 이등분.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도 수직 이등분, 요거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 선이든 뭐 그래프든 점이든 상관없이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그렇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야. 요거 말뜻 괜찮니? x좌표 있지? x좌표 자리에 있는 거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준다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는 자 y축 했으니까 무슨 축? x축 대칭 이동. 그러면 x축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무슨 이등분? 수직 이등분.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축을 이렇게 그려놔. y축. 그러면 여기 있던 점 a, b 있지? a, b 있지? 그럼 여기서 수직 이등분이야. 그럼 여기 거리랑 90도 표시. 이렇게 쭉 내렸을 때 요 거리랑 요 거리가 서로 같고 90도 표시. 그럼 봐봐. 같은 세로선상에 있으니까 이건 무슨 좌표가 동일할까? x좌표가 동일한데 이만큼이 b면 이만큼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럼 봐봐. y좌표의 부호를 어떻게 하는 거야? 뒤집는 거야. 그래서 y 대신에 뭐를 대입해줘?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대칭 이동 시켰을 때 같은 가로선상에 있으니까 이거 뭐냐 좌표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점의 y좌표는 동일하지. 근데 여기가 a고 같은 거리만큼 반대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 되는 거 이해됐지? 이해했지? 그럼 이건 뭐야? 암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결과물을 암기한 상태에서 문제에서 그냥 계속 써먹으면 돼. 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내용을 까먹는 순간이 될 거거든. 그러면 까먹는 대로 그냥 살면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네가 그 영어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하잖아. 그냥 존나 빡세게 외워. 그냥 존나 쓰면서 외워. 재시험 첫 보고 안 끝나고 재시험 보고 계속 외워. 계속 외우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과정들을 다 까먹지 않아? 그 재시험을 봤던 그 순간의 기억들을 다 까먹지 않니, 은우야? 그러면서 그냥 자기 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냐고. 내용도 다 까먹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영어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 그 뭐지? 너희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애플 씨발 애플 이렇게 하면서 애플 바나나 A B C D E F G 이렇게 외웠잖아. 그치? 그러면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쓰지 않냐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다 콕콕 박아놔. 알겠지?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써먹게 돼. 나중에 만약에 문제에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라고 나와. 그러니까 문제 중간에. 그러면 아무렇지 않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그냥 뚝 써먹고 끊자. 또 머릿속으로 X축 그리고 뭐였지? 하지 말고 그냥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처음에는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 안 될 만한 건 아니잖아. 다시 원의 방정식이 왜 나온다고 현채야? 맞아. 점과 점 사이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와. 이해됐지? 아니 한 문장이잖아. 한 문장이잖아. 그렇지 않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적용이 돼서 그런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쓰면 돼. 그냥 언어랑 비슷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왜 나와? 채원아? 어? 뭐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나와? 다하나. 피타고라스 정리 이해됐지? 그러면 그냥 써먹으면 된다고. 어떻게? x값 빼고 y값 빼서 제곱해서 더해. 왜? 그냥 하면 돼. 알겠지?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들면 돼요. 자기 걸로.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 태어나자마자 말 못했지?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되면 돼. 수학도 잘 걸어다니지? 기어다니는 친구 기어다니는 친구 없지? 그냥 자연스럽게 걷잖아. 근데 처음에 씨발 다리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기억들이 없어지고 이젠 그냥 자연스럽게 막 이족보행 하잖아. 알겠지 무슨 뜻인지. 세 번째. 자,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이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대칭을 지금까지 두 개를 했어. 그럼 점대칭 할 차례지.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을까? 원점, 대칭, 이동. 그럼 원점 대칭 이동은 그 방향이 유지되면서 거리가 일치해야 돼.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의 점이 있고 대칭점이 있고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되 거리가 같아야 돼. 방향이 계속 일정해야 되고 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써줄게. 일정한 방향이 일정, 그 다음에 거리 같은. 그럼 봐봐. Y축 그리고 X축 그렸어. X축, Y축. 그러면 내가 여기를 A, B라고 잡을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같은 방향으로 거리가 같게끔 이렇게 그어주면 봐봐. 여기랑 여기가 똑같지. 뭐야? 무슨 각이야? 상현아 눈을 뜨세요. 눈 감으면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게 네 미래야. 농담. 상현아 농담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뚝 내려. 그럼 여기서도 수선의 발 뚝 내려. 두 개가 뭐야? 합동이지. 그러면 얘가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P 아니야? 왜?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 합동이어서. 그 다음에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 알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 대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해 주셔야 돼요. 이해됐니? 원점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 다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4번.
y는 x. 요거 직선이지. y는 x. 대칭 이동 볼게. 잠시만 그림 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봐봐. 지금 내가 여기 a, b를 잡아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그어서 갖고 수직 이등분.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 중에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삼각형일까?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치고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라고 한다면 잘 봐봐. 얘가 여기에서 요 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a'이라고 할게. 그러면 삼각형 OA A'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지. 봐봐. 이만큼 각도도 서로 같지. 그래서 이만큼 각도랑 이만큼 각도도 같지 않겠니? 왜일까? y는 x. 기울기가 몇이야? 1. 탄젠트 몇이 1이야? 현채야? 현채야. 맞아. 45도야. 채원 알고 있지? 소야 기억하지? 왜 끄덕을 못하니? 탄젠트 45도가 몇이라고? 1이라고. 자, 우리가 한 번만 복습해 볼게. x축이 있어. 직선이 있어. 내가 이 점하고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재려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x 증가량, y 증가량. 탄젠트잖아. 밑변 분의 높이. 여기에 대한 탄젠트지. 그래서 탄젠트 몇 도라고? 45도. 그래서 이만큼 45도, 이만큼 45도니까 노란색이 같아. 그래서 지금 A에서 수선의 발 내린 H하고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H' 했을 때 요 OAH하고 OAH 있지. OA'H'하고 OAH하고 뭐라고? 합동이야.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OA'H'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H하고 합동이기 때문에 자,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돼? 요만큼의 길이로 바뀌어.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이지.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고 이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바뀌어. 여기의 길이가 몇이야? A. 요만큼의 길이는 B. 그래서 B, A가 돼. 결론은 A'이 B, A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 y 대신에 마이너스 y y 대입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둬야 되잖아. 얘는 되게 중요해. 그래서 다른 색으로 쓸 거야.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야? 원래 무슨 값이었어? 그렇지. x 대신 y, 그 다음에 y 대신 x 대입이야. 얘들아, 이걸 보면 알겠지만 x, y의 위치를 바꾼다 라고 해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친구가 나오거든. 바로 역함수라는 친구가 나와. 그때 쓸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뭐 대신에 뭐 대입? x 대신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알겠지? 나중에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 올 테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상현아. 상현아 어떻게 기억하라고? 맞아. 알겠지? 요 내용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거 동그라미가 또 있네.
얘들아 혹시 내가 개념 문제 알려줬니? 집어야겠다. 얘들아 이거예요. 26313. 저 학원 친구에 나와요. 학원 친구 올려줄게. 어느 정도 따낼게. 메시지를 보내줘. 어? 메시지를 보내줘. 어. 에이 너무 쉽잖아. 30을 봐. 30을 봐. 에이 너무 쉽잖아. 30을 봐. 30을 봐. 어?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해도 되나? 얘들아 바로 가야 되는 사람 손? 없지? 남아. 근데 김현정이 원장님 이름이에요. 맞아. 그래요? 이게 진짜네? 왜? 그러면 진짜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름 붙잡고 물어봐서 김현정 씨세요? 오케이 싹하고 이름 김현정. 그게 더 낭만 있잖아요. 왜지? 난 근데 내 이름으로 학원을 개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어? 네. 조금 그렇잖아. 이름이 그렇게 수학을 잘해 보이는 이름은 아니잖아. 영화하면 되는데. 영어하고 존나 촌스럽잖아 이름이. 김현정 수학학원 아니면 영어학원인 것 같은데. 얘들아 대칭이동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알겠지? 조금만 더 추가로 좀 할게요. 한 10분만. 저 문제 풀면 문제 풀면 안 되냐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 풀어.
얘들아 좀 지워도 되니? 몇 번 쓰고 있어? 4번 쓰고 있니? 아 예전에는 저거 클리닉 있어가지고 클리닉 시간 때 그냥 무지성 진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선생님이 법으로 금지됐어요. 아니 그냥 원장님이 하지 말자고 했어 이번 학기에는. 근데 확실히 삶의 질이 좋아지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클리닉 있었을 때는 그 약간 말년 병장 느낌으로다가 특강 며칠 남았는지 막 세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렇지는 않아. 어차피 솔직히 그냥 평 학기 중보다 지금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좋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조금 그 뭐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컨디션이 항상 좋은 것 같아. 라고 하기에는 수업 시간이 존나 적은데. 아니 근데 이젠 좀 적응됐어. 이젠 괜찮은 거 같아. 너희는 적응이 안 됐니? 네. 그래? 적응될 때쯤에 특강을 쉬잖아. 아니 저는 원래 생활 패턴이 좀 좋았거든요. 어. 근데 방학 시작하고 나서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잃었어요. 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여기는 엘리베이터에서 놀이기구를 타는 학생들 같은 애들이 있나요? 뭔 소리야? 엘리베이터가 없어 여기는. 나 엘리베이터 안 타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 아니구나. 뭐야 뭐? 아 그냥 뒤에다가 넣어주세요. 응? 해도 돼? 뭐라는 거야? 뭐 누가 이상 누가 막 강아지 울음소리 내는 거 같더니. 자 얘들아 봐봐. 점대칭 시킬 거야. 두 가지를 봐줘야 돼. PA랑 P'A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냥 이걸로 끝이야. 봐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P를 A에 대해 점대칭 시킬 거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 대칭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해주면 요 P'의 중점이 뭐가 되니? 그렇지. A라는 점 A, B가 돼. 그래서 자 2분의 X 플러스 X'은 A이고 그 다음에 2분의 Y 플러스 Y'은 B가 되겠지. 서진아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X 프라임 Y 프라임이지. 그래서 결론은 P 프라임이라는 점, 즉 X 프라임,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이거 이항시키고 빼주면 2A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2B 마이너스 Y. 요거 괜찮니?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대칭? 점대칭 했으니까 선대칭 시켜야 돼. 잠깐만 지우고. 이거 체크해놨니? 어차피 나오는 너는 체크해놔야 돼. 왜냐면 남겨서 다 외우고 보낼 거거든. 네? 잘 들었어. 뭐 되물어. 남겨서 다 외우고 시키고 보낼 거라고. 왜? 입 다물어. 왜 네가 안 한 거잖아 저번 시간에. 알겠지 상현아? 저번 시간에 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번 시간 거 외우고 가는 거죠? 아니 네. 저번 시간 걸 왜 해? 어차피 그 주 지났는데. 자 이번에서 얘들아 흔들리지 마세요. 선대칭 웃겨? 왜 뭐 없다며. 내가 직선 L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P를 x, y라고 써줄 거야. 그리고 대칭 이동 시킬게. 대칭 이동 초록색 초록색. 잠깐만 수직 거리 같아야 돼. 대칭 이동 시켰을 때 요 점을 P'이라고 할게. 그럼 내가 또 X'하고 Y'을 구해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P'P'P를 직선 누가 직석이 아니라 직선 누가 L이 무슨 이등분한다고?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자 일단은 P'의 중점이 누구 위에 있는 거야? L 위에 있다야. 그 다음에 뭐가 수직이라고? P'하고 L이 수직이다야. 그래서 1번은 일단 이렇게 써줄게. P'하고 L이 수직이야. 그래서 기울기 곱이 몇?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냥 좀 천천히 할게. 아니 존나 빨리 할게. 자 x 마이너스 x 프라임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거 곱하기 여기 기울기 몇 차? 마이너스 b분의 a. 현차 이게 몇이라고? 마이너스 1. 이거 어디서 본 거 아니야? 어디서 배웠어? 잠깐만 뭐였지? 뭐지? 에이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야 서진아 뭐야? 자 모르면 주말 1시간씩 추가야. 서진아 3시간. 현차 3시간. 너 1시간씩 추가. 1시간 추가. 얘들아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하면서 나왔던 거잖아. 요 식 자체가. 그래서 이거 넘긴 다음에 는 K 써놓고 됐어 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내가 증명 한번 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 그 B분의 Y 마이너스 Y 프라임 A분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 해놓고 는 K 써놓은 다음에 Y 프라임 소거시켰잖아. 와. 됐어. 그냥 넘어갈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P 프라임 P의 중점이 어디 위에? L 위에 존재야. 그래서 얘는 자 중점 은우야 어떻게 구한다고? 이렇게 구해. 그 다음에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y 이렇게 구해. 이거를 어디에 대입? L에 대입이야. 그래서 A에 뭐였지? 이거구나.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x 더하기 b 곱하기 2분의 y 프라임 플러스 y 플러스 c가 0이야. 그럼 여기에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을 어떻게 해주면 돼? a, b, c, x, y로 표현해주면 돼. 알겠지? 요 두 식을 뭐 한다고? 연립해서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 써놓을게. 기억. 그 다음에 니은. 기억하고 니은을 연립해서 X'과 Y'을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알아서 잘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X'하고 Y'에 대한 식으로 생각해서 X' 한번 소거시켜주면 Y' 나오겠지. 그 다음에 Y' 소거시켜주시면 X' 나와요. 당연히 문제에서는 X, Y 하고 A, B, C가 실제 숫자로 나올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되고 그 정리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끝.